자꾸 그녀 생각이 납니다. 그녀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생각나고 하루 종일 바쁘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남자들이 말하는 보고 싶은 여자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남자의 머릿속을 맴도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마디부터 당장 바꿔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보고 싶은 여자로 만들지 아니면 잊혀지는 여자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여자가 되는 5가지 비법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지? 혹시 다른 여자 생기면 날 버리는 거 아냐? 요즘 연락이 좀 뜸한 것 같은데. 사랑이 식은 건가? 연애하다 보면 이런 불안감 정말 많이 느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관계를 망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나?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행동이 달라져요. 자꾸 확인하려고 들죠. 나 사랑해?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다른 여자 없지?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남자가 괜찮아, 당연히 좋아하지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도 지쳐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믿어? 왜 나를 의심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불안해져요. 아, 이 남자가 짜증을 내네. 역시 사랑이 식은 거야. 그럼 더 매달리게 되죠. 전화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확인하고 어디 가는지 궁금해하고요. 남자는 이제 정말로 부담스러워집니다. 숨이 막혀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집착해?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걱정했던 그대로 됩니다. 남자의 사랑이 정말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예언이에요.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은 나랑 함께 있는 걸 행복해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당당해집니다. 나 자신이 여유가 생겨요. 남자가 바빠서 연락 못해도 괜찮아. 바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늦게 답장해도 화내지 않아요. 매달리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믿었던 대로 됩니다. 남자가 정말로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이제 나한테 노력하지 않는 거야.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말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자신의 가치를 낮춥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은 매달리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게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이 여자가 나 때문에 불행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너는 진짜 나 좋아하나 보다.
너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아. 우리 요즘 더 좋은 것 같지 않아?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남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좋아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왜냐고요?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쓸까요? 연락하고, 시간 내고, 만나고, 이건 다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믿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심심풀이인 거 아니야?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하죠. 이런 의심이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면 상대방도 느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나? 그럼 대체 왜 만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상대방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바람 안 피우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남자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있어야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의심하고 확인하려 드는 거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 확신은 어떻게 키울까요?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매력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이런 말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세요.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외모를 가꾸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상처받은 경험 있으세요? 남자한테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은 적 있으세요?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지금 만나는 이 남자는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금 사람한테 투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믿어주세요. 그래야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결국 관계의 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요.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낮게 평가하면 남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갈 겁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잔상을 남기세요. 남자가 당신을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없을 때입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관계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있을 때보다 그녀가 없을 때, 그녀가 남긴 잔상을 통해 더욱 강렬한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별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방이 당신을 자꾸 보고 싶은 여자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기억 속에 자꾸 보고 싶은 느낌을 주려면 함께 있지 않은 순간에도 그녀의 흔적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맴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외모를 과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매력적인 외모가 처음 시선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가 진정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것은 함께 행복했던 기억, 따뜻했던 감정, 편안했던 순간들입니다. 출장을 가거나 각자의 일정으로 하루 종일 떨어져 있을 때 남자가 문득문득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은 흔적들을 일상 속에 심어두세요. 그의 집이나 차 안에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핸드크림을 슬쩍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가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을 떠올리고 함께 손을 잡고 걷던 시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상에서 당신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집에 놓고 간 물건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당신의 비누 향이나 샴푸 향기는 그가 샤워를 할 때마다, 베개에 누울 때마다 당신을 생각나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늘 사용하던 물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고른 커피잔, 같이 산 쿠션, 함께 찍은 사진들. 이런 물건들을 보며 남자는 그 여자와의 즐거웠던 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함께 카페에서 수다를 떨던 주말 오후가 생각나고 소파에 앉을 때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웃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특정 음악이나 장소도 강력한 추억의 매개체가 됩니다. 함께 자주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처음 데이트했던 식당 앞을 지나갈 때, 남자는 자동으로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기억의 연결고리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 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여기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일상적인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는 코스, 특정 요일에 함께 보는 드라마. 이런 규칙적인 패턴들이 남자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당신이 옆에 없을 때 그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출장이나 모임으로 저녁을 함께 못하는 날, 그는 평소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헤어질 때, 잠시 떨어질 때, 통화를 끝낼 때의 마지막 말 한마디도 특별하게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광고에서 강렬한 카피 문구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고 행동을 이끌어내듯이 연애에서도 여자의 마지막 말은 남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맴돌며 그리움을 증폭시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잘 자요. 꿈에서 또 만나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들은 남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나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건네는 말은 하루 종일 혹은 잠들 때까지 남자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와 같이 응원과 지지를 담은 말도 효과적입니다. 힘든 업무 중간중간 당신의 마지막 말이 떠오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더욱 보고 싶어집니다. 떨어져 있을 때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의 가방에 몰래 손편지를 넣어두거나 업무로 지쳐 있을 시간에 맞춰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당신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적이거나 인위적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남자는 당신을 자꾸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여자로 기억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당신이 없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일상 속 작은 흔적들을 통해 더욱 강렬한 그리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웃으면 그 남자도 행복해집니다. 카페 알바생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손님에게 웃어주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그 알바생 보러 카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 알바생이 그만두면 카페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죠. 웃음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사람의 뇌는 자신에게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웃는 얼굴은 적대감이 없다는 신호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반대로 항상 무표정하거나 찌푸린 사람과 있으면 긴장되고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 안 돼요. 늘 웃는 사람보다 어느 순간 밝게 웃는 사람이 더 특별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항상 주는 보상보다 가끔 주는 보상이 더 중독적이에요. 카지노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넣을 때마다 항상 돈이 나온다면 별로 재미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나오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죠. 다음엔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엔 나올 거야 하면서요.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항상 웃어주면 당연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가끔씩 웃어주면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더 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대화하다가 남자가 재밌는 말을 하거나 좋은 행동을 했을 때만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했길래 저렇게 웃어주지? 나한테만 저렇게 웃는 건가?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확신을 주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면 남자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카페 알바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자 손님은 그 알바생이 자신에게만 웃어준다고 착각하죠. 실제로는 모든 손님에게 웃어주는데도요. 그 착각이 그 알바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을 활용하세요. 특정 상황에서만 웃어주면 남자는 나 때문에 웃는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결혼 31년 차인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평소에 표정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때만큼은 정말 밝게 웃었거든요.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계속 재밌는 얘기를 찾아다녔어요. 당신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가끔 보여주는 미소의 힘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보다 가끔 웃는 사람의 웃음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단순히 웃는 게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겨야 해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에너지를 받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여자를 좋아해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 많은 여자는 피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기가 빨리거든요. 부정적인 사람과 한 시간만 있어도 진이 다 빠져요. 저 사람은 왜 맨날 불만만 얘기하지? 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나기 싫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빠 덕분에 행복하네요. 당신 말 들으니 힘이 나네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세요. 물론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비가 오면 에이, 비 와서 짜증나라고 할 수도 있고, 오, 비 오네. 빗소리 듣기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같은 비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순자 씨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 데이트 약속 잡았는데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취소하자고 할 텐데 그분은 오히려 신나서 우산 쓰고 나가자고 했답니다. 빗길 데이트도 낭만적일 것 같다고요. 남편이 그때를 잊지 못한대요. 비 와서 데이트 망쳤다고 투덜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긍정성은 단순히 밝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이런 태도가 남자한테 힘을 줍니다. 사귀기 전 단계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남자의 마음에 잔잔하게 남게 되면 남자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 왜 이 여자를 계속 생각하지? 아, 나 그녀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웃음과 긍정이 바로 그런 힘이에요. 남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웃음도 긍정성도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웃으면 눈이 안 웃어요. 남자들도 그걸 느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갑다, 웃는 게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진심으로 즐겁고 진심으로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어야 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에요. 긍정성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밝은 척하면 피곤해요.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해집니다. 진짜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고마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성이 여러분의 아우라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밝은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밝은 에너지로 주위에 인기가 많은 이영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늘 밝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평해도 하루, 감사해도 하루예요. 그럼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감사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태도는 선택이에요.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웃음과 긍정성은 여러분을 남자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보다,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긍정적이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자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자가 힘들 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가 기쁠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 기쁜 일을 그녀한테 얘기하고 싶다. 같이 기뻐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결국 남자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웃음과 긍정성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 단 하나의 이미지로 남는 법. 카페라테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세요? 특정 노래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어떤 향수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옛날 연인이 생각나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만의 이미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봤을 때,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특정 장소를 지나갈 때 자동으로 여러분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왜 브랜딩을 할까요? 자기만의 확고한 이미지가 있어야 사람들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 기억되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아이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민 여동생, 청순한 이미지, 이런 게 다 브랜딩이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확실한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톤, 향기, 말투, 좋아하는 음식, 특정한 스타일, 이런 것들로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요. 이 여자는 카페라테를 좋아해. 이 여자는 바닷가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카페라테 마실 때마다, 바다 보러 갈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요. 결혼 25년 차인 이현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호텔 조식으로 크로와상을 먹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애할 때 주말마다 베이커리 가서 크로와상 먹었거든요. 그게 저희만의 일상이었어요. 지금도 남편은 크로와상만 보면 저를 떠올린대요. 이렇게 특정 음식이나 장소를 우리만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강력한 추억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원피스를 주로 입는다든지, 특정 색깔을 선호한다든지, 특정 스타일을 고수한다든지 하면 남자가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항상 흰색 옷을 즐겨 입는다면 남자는 흰 옷 입은 사람만 봐도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항상 긴 머리를 하고 다닌다면 긴 머리 여자만 봐도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계속 바뀌면 결국 아무 이미지도 남지 않아요. 오늘은 라일락 향수, 내일은 로즈 향수, 모레는 또 다른 자스민 향수. 이렇게 바꾸면 남자는 여러분만의 향을 기억할 수 없어요. 브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는 몇십 년 동안 빨간색을 고수해요. 맥도날드는 항상 노란색 M 로고를 씁니다. 일관성 있는 이미지가 사람들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스타일을 정하고 그걸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관성과 변화는 다른 겁니다. 기본 이미지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건 오히려 좋아요. 항상 긴 머리지만 가끔 묶는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항상 바닐라 향이지만 계절마다 농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익숙함 속에 신선함이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특정 순간에 여자를 떠올려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일상 속에 우리를 떠올릴 수 있는 흔적들을 심어놔야 합니다. 박현숙님은 항상 재즈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데이트할 때도 재즈바에 가고 집에서도 재즈를 틀어놓고 차에서도 재즈를 들으셨대요. 그분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재즈 음악만 들으면 아내 생각이 나요. 재즈가 곧 아내예요. 출장 가서 호텔 로비에서 재즈가 흘러나오면 아내가 보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이미지 각인의 힘입니다. 나답게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가되 그걸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꾸며낸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어야 오래가고 강력해집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이미지는 남아요.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 향을 맡거나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장소를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도 함께 살아나요. 행복했던 기억, 따뜻했던 순간,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심지어 이게 재회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헤어졌던 남자가 어느 날 그 향을 맡고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나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만의 이미지는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관계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이미지는 뭘까? 남자가 뭘 봤을 때 나를 떠올릴까? 어떤 향이 나의 향일까? 어떤 음식이 우리만의 음식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꾸준히 유지하세요. 그러면 남자의 일상 곳곳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게 될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퇴근 후 편의점에서, 주말 산책할 때 이렇게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5점, 직접적인 고백 대신 힌트를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나 오빠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남자는 당신 생각을 멈춥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솔직한 고백이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관계의 깊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때 너 정말 좋아해, 보고 싶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솔직한 고백도 남자에 따라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자꾸 생각나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운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직접적인 고백 대신 감정의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프러포즈나 고백을 기다리며 상대방이 먼저 나서기를 바라듯 남자들도 내가 먼저 고백해야지, 내가 관계를 리드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자존심이나 주도권과 연결된 심리적 본능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에서 긴장감과 설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힌트를 통해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는 스스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추측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저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노래 듣다가 산책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어떤 노래를 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떠올렸을까? 우리의 어떤 추억이 떠올랐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당신을 단순히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맛있는 걸 먹으니까 내 생각이 났어.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한 순간에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전달되면서 남자는 자신이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노래의 이 부분을 들으니까 우리 그때 생각나. 라는 표현은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로맨틱합니다. 특정 멜로디나 가사가 둘만의 추억과 연결되면서 그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남자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동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의 감정과 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돌려서만 말하면 답답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예뻐서 라든지 바람이 좋아서 같은 너무 간접적인 표현만 반복하면 남자는 그냥 날씨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이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보다가 주인공이 웃는 장면에서 내가 웃을 때 생각이 났어. 처럼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너 웃는 거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며 남자는 자신의 어떤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힌트를 통한 감정 표현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특별한 추억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왜 자꾸 내 생각이 날까? 이 시간이 되면 항상 내가 보고 싶어지더라. 와 같은 표현들은 특정 상황이나 시간을 당신과 연결시킵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은 남자는 비가 올 때마다, 특정 시간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이 연결고리들이 남자의 일상 곳곳에 심어져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직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여자들이 던지는 은유적인 힌트에서 더 큰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지지만 적절한 여운이 있으면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궁금증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꾸 생각나는 여자가 되는 비결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궁금증과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말하는 것보다 적절한 힌트와 은유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세련된 감정 표현은 관계의 설렘과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